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론에서는 전하의 정의, 쿨롱의 법칙, 전기장의 정의, 전류, ohm의 법칙과 교류와 직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전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과거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익히 알고 있었냐면 호박이라는 광물질, 호박이 야채 호박이 아니라 송진가루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광물질 호박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마찰이 되었을 때 이 호박이라는 광물질이 다른 어떤 작은 시로락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을 잡아당긴다는 것을 이제 끌어당긴다. 그래서 그것들이 달라붙는다. 이런 현상을 이제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박이라는 물질이 마찰을 하게 되면 뭔가 띄게 되는구나. 그래서 호박이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 말로 엘렉트론이거든요. 엘렉트론. 호박이라는 물질이 뭔가 띄게 되기 때문에 이제 끌어당기는구나 라고 이제 그것이 기원이 돼가지고 이제 마찰시킨 물체가 띄게 되는 것을 이제 일렉트릭 차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전하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렇게 전하를 띤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력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현상, 뭔가 끌어당기고 밀어낸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자기작용 현상, 자석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런 것도 다 무엇 때문이냐면 전하 때문입니다. 전하량은 문자 Q로 나타내고 전하량의 단위는 쿨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짜 전하라고 나와 있는데 알짜 전하가 아니라 기본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에 해당됩니다. 효박 효과라는 것은 마찰시킨 물체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현상 내지는 이제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죠. 그런 것을 이제 호박 효과라고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전하들끼리 끌어당기기도 하고 이제 밀어내기도 해요. 그런 현상을 보고 전하의 종류는 두 종류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고 이제 플랭클린이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전하의 종류를 양전하와 음전하로 부르게 된 거죠.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되는 이유는 원자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원자핵은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양성자가 양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원자핵의 양성자의 총 양전하의 양과 원자의 총 전하의 총 음전하의 양이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데 물체를 마찰시키게 되면은 물체를 구성한 원자핵에 따라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마찰을 시키게 되면은 뭐가 이동하냐면 물체들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린 물체는 양전하가 남아서 양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음전하가 넘치니까 음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죠. 원자의 종류는 그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수소 원자는 양성자가 한 개예요. 근데 이제 헬륨 원자는 양성자가 두 개이고 그 안에 중성자가 두 개 있어서 질량수가 4입니다. 그리고 그 헬륨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 몇 개냐? 전자의 개수도 두 개가 됩니다. 이런 헬륨 원자가 전자를 하나 더 얻으면 음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고,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전하가 남아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물체를 마찰하게 되면 물체 사이에서 뭐가 이동한다고요? 전자가 이동한다고요.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음전하를 띠고 있다. 그래서 전자를 얻은 물체는 음전하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음전하로 대전이 되고 전하를 띠게 되는 걸 대전된다라고 하거든요. 전자를 잃어버린 물체는 양전하가 남아서 양전하를 띠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입자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로 전기적 현상이나 자기적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하라고 한다고요. 다음에 원자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기본 입자들은 모두 전하를 띠고 있다. 원자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기본 입자가 뭐죠? 양성자, 중성자, 전자이죠.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양이온은 다음의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양이온이라는 거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생긴다고요? 중성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렸을 때 생긴다. 전기력과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이라는 것은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고요.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끌어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같은 종류의 전하, 양전하와 양전하 또는 음전하와 음전하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관한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Q1의 전하가 있고 Q2의 전하가 있다. 그럴 때 이게 양전하 또는 음전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양전하이고 하나는 음전하다. 그랬을 때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Q1이 Q2를 끌어당기고 Q2가 Q1을 끌어당긴다. 그럴 때 작용하는 힘은 알아보니 어떻게 되더라? 전하량의 크기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D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더라. 이제 이게 실험으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례 상수를 알아보니 9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 미터의 제곱 퍼 쿨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전하량의 곱을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9 곱하기 10의 구성을 해주게 되면은 전기력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중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력이 이제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었고, 그렇게 질량을 가진 물체들 주변에는 다른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그 주변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력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있어서 한 전하가 있으면 라지 Q가 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또 다른 전하가 위치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력을 작용하죠. 이게 양전하이면 밀어내는 전기력을 작용하죠. 전기력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전기력이 작용하게 돼서 그 주변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기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기장은 어떤 물리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가져요. 전기장의 크기를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는데 그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대전된 물체 이거를 이제 대전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전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 그럴 때 그 힘을 그 물체가 가진 전하량으로 나누어서 이제 구하는 것을 전기장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F다. Q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F다. 그 전하량이 크다. 그러면은 F를 Q로 나눈 것. 이것이 바로 전기장의 세기가 되는 것이죠. 전기장의 세기는 E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쿨롱당 작용하는 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장을 우리가 선으로 나타낸 것을 전기장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장선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양전하가 전기장 안에 놓이게 되면은 양전하는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고 전기장이 오른쪽이다. 그러면 양전하는 전기장의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음전하는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양전하 주변의 전기장을 선으로 나타내 보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장 내 양전하를 놨을 때 그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양전하는 청력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도 바깥쪽 방향이 되는 것이고 음전하 주변의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장에 뭘 놨을 때 양전하를 놨을 때 그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인데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안쪽 방향에 전기장이 형성되고 이제 그것을 선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안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사선 모양의 선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전하를 띤 물체가 서로에게 힘을 작용한다. 두 힘의 크기는 어떤 경우에 증가하는가? 거리가 가까워질 때, 전하가 증가할 때 증가합니다. 이게 모든 것 참이 되겠습니다.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내고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전하끼리는 끌어당깁니다. 전하를 띤 물체는 그 주변의 공간에 전기장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가 전기장 안에서 힘을 받으면 그 힘의 방향으로 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하가 이동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뭐가 흐른다라고 하냐면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전류의 세기는 전하의 흐름의 비율입니다. 무엇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세기를 정의를 하냐면 1초당 흐르는 전하의 양으로서 어떤 시간 동안에 전하가 흘렀다 그러면은 흐른 전하의 양을 시간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T라는 시간 동안에 Q만큼의 전하가 흘렀다면 Q 나누기 T한 것이 전류 I가 됩니다. 전류의 단위는 쿨롱 퍼 세크,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눈 쿨롱 퍼 세크 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A라고 적고 암페어라고 합니다.
전류는 전류계라는 장치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도선의 경우에는 무엇이 흐를 때, 이동할 때 전류가 흐르냐면 전자가 이동할 때 전류가 흐릅니다. 그다음에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라는 게 화학식으로는 NaCl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해질이라는 물질이에요. 전해질이 물에 녹게 되면은 양전하를 띤 입자와 음전하를 띤 입자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전하를 띤 양이온과 음전하를 띤 음이온의 이동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도선의 경우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도선 안에서 전자가 이동할 때 보면은 원자의 원자핵과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선은 금속이죠. 그래서 원자핵들이 가깝게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어요. 이 안에서 뭐가 이동하면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음전하를 띤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가다가 원자핵과 부딪혀서 되튕겨져 나가고 가다가 부딪혀서 되튕겨져 나가고 이런 이제 그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를 때 그런 원자핵과의 충돌로 인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성질을 전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척도, 정도. 저항은 레지스턴스이기 때문에 문자 R로 나타내고요. 단위는 옴이 되겠습니다. 오메가라고 적고 옴이라고 읽어져요. 저항은 이제 크게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제 그 결정이 되는데 어떤 성분의 물질인지 금속인지 아니면 플라스틱과 아니면은 나무와 같은 이제 부도체인지 절연체인지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길면 전기 저항이 크고 단면의 지름이 크면 전기 저항이 작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또 이제 전기 저항이 커집니다. 어떤 경우에? 금속의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에는 초전도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전도 물질이라는 것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초전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정 전류를 흘려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은 수온의 전기 저항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가로축이 온도의 축이고요. 세로축이 전기 저항의 축이에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 전기 저항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기 저항도 커집니다. 그런데 특정 온도 4.2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이 0이 됩니다.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전류는 양이온에 의해서 또는 음이온에 의해서 또는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이의 모든 것 참이 되겠습니다. 좋은 도체도 아니고 좋은 부도체도 아닌 물질을 반도체라고 합니다.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를 도체,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 물체를 부도체, 그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지는 것을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제는 오메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메 법칙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전이 내지는 전이차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중력장을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지표면이 있으면 지표면 위쪽에 중력장이 있죠.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한 중력장 아래 방향의 화살표로 나타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중력장. 높은 곳에 물체가 있으면은 중력을 받으면서 물체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죠. 그럴 때 우리는 에너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력이 일을 해주는 것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위쪽에 양전하가 있고 아래쪽에 음전하가 있으면 그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 안에 양전하가 놓여 있으면 양전하는 전기장의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랬죠? 전기장의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도 역시 어떻게 될까? 전기력이 보존력이기 때문에 전하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전기력을 받으면서 이동할 때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중력장에서 물체가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 것처럼 전기장 안에서 전하도 무엇을 가진다?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낙하할 때 마찬가지로 전하도 이동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있죠. 그럴 때 우리 두 지점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이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전이차가 있는 곳에서는 전하가 전기력을 받으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이라는 것은 여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이라는 것은 그 물체가 즉 전하가 전기장 내에서 한 점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있을 때 위치 에너지를 그 전하의 전하량으로 나눈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전하당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뭐가 있을 때? 전이차가 있을 때 전하가 이동하게 된다. 전기력을 받으면서 전하가 이동하게 된다. 그럴 때 전이차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면은 델타 V로 표시를 해주고 이것의 단위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V라고 적고 뭐라고 읽어요? 볼트라고 있습니다. 우리 볼트라는 단어 어디서 쓰죠? 전지에서 쓰죠. 전지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으면 그때 전압이 1.5V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럴 때 그것은 사실은 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전이차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전이차의 다른 말이 전압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볼트라는 전이차의 단위는 무엇의 단위이기도 할까요? 전위의 단위이기도 하겠죠. 전위의 단위 볼트. 이것은 무엇과 같다?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1볼트는 1줄 퍼 쿨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압, 전이차는 전압계라는 장치로 측정을 합니다. 오메 법칙이라는 것을 뭐냐 하면은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도체에 걸린 전이차,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것을 오메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I가 바로 V 나누기 R. 이제 여기서는 전이차를 델타 V라고 안 하고 그냥 전이차를 V라고 했습니다. 전이차 전압을 이제 저항으로 나눈 것이 전류에 해당한다. 다른 말로는 전이차 전압이 어떻게 된다? 이제 IR이 된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어떤 경우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전기 저항이 뭐 할 때 일정할 때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오메 법칙의 다른 말은 전이차와 전압과 그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비례한다라는 이것을 이제 오메 법칙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볼트의 전구에 사용하는 전구는 6ohm의 전기 저항을 가진다. 전구를 켰을 때 전류는 얼마인지 구하라. 전류의 세기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것에 해당한다.
전압이 3V, 저항이 8오hm, 0.5가 나오고요. 약 0.5가 나오고 이때 단위는 전류의 세기의 단위인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난방기에 전류가 2A일 때, 흐르는 전류가 2A일 때 15ohm의 저항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전류를 흐르기 위해서 얼마의 전압이 필요하냐? 전압은 IR, 전류의 세기 곱하기 저항, 2A 곱하기 15ohm 해서 30, 단위는 볼트 되겠습니다. 법칙의 경우에는 전기 저항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가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와 전압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울기 V는 IR에서 바로 전기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음의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필라멘트가 가열이 되면서 열이 나고 그러면 전기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조금 전처럼 이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저항을 의미한다 그랬죠?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다시 말해서 저항이 점점 커지는 그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